네, 두 남자 레포터 바라보기 코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또 흥미로운 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볼 때, 종목을 살펴볼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종목은 하루에 수십 개, 많게는 100여 개의 레포트가 쏟아지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 그래도 잘 생각해서 뽑아내서 그 부분은 하나씩 파악해 보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이 대표가 준비했죠? 일단은 NC소프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NC소프트요. 네. NC소프트가 오늘은 그냥 그 보합권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최근 한 이틀간 조정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언제요? NC소프트요. 한 이틀간 조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예. 이틀이라면 안 되죠. 이틀 안 NC소프트가 됩니까? 올해 들어서 11% 빠졌었어요. 올해 들어서? 예. 그 이틀이라고 얘기하면요, 욕먹습니다. 예, 좀 최근에 많이 빠진 게. 11%가 정확히 빠졌어요. 예. 아주 디테일에 강하시니까. 제가 아침에 방송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는요. 이틀이라면 심하죠.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도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많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빠진 이슈에 대한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에 대한 쪽을 좀 본다라면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PC방 클릭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중국 PC방 클릭 점유율에 대한 쪽이 좀 빠졌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설레발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NC소프트가 좀 올라왔으니까 일부 기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핑계로 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중국 런칭을 하면서 이 텐센트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대규모 프로모션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소세, 대규모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소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1월 중순에는 또 이제 텐센트 측에서 또 신규 보스 업데이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예. 그러니까 뭘 했다고 또 업데이트를? 지금 이제 프로모션 하고 나서 그 프로모션 효과가 다 열기가 식기 전에 이제 신규 이제 게임의 그 캐릭터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재 그런 그 열기에 대한 쪽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그 게임 화면은 아니고요. 사이트 이제 화면인데, 오랜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RPG 게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유행하는 게임 자체가 부분 유료화라고 하잖아요. 정액제 게임이 상당히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그런 부분 유료화 게임이 아니고, 정액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던전 앤 파이터와 같은 류의 게임하고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규창 기자, 머니터 이규창 기자 나와서 했잖아요. 무슨 칼 하나에 3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리니지요. 그게 부분 유료 그런 얘기야?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야? 예,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건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쪽도 당연히 이제 아이템에 대한 쪽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이 PC방, 중국 쪽에서의 전환율, 유료 전환율에 대한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전환율에 대한 쪽이 여전히 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이 PC방 클릭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면 상당히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량 순위에 대한 쪽을 보시더라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던전 앤 파이터를 밀어내고, 지금 던전 앤 파이터도 우리나라 게임이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게임들이 많은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를 현재 놓고 보더라도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대박 행진에 대한 쪽은 여전히 시나리오가 유효하다. 발 대박 시나리오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에 대한 기회 자체는 너무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기회에 대한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오늘 LIG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블레이드 앤 소울 제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중국 블레이드 앤 소울 문제 없습니다라는 제목에 대한 제목이 나왔고요. 목표가 29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으로부터 로열티 수입에 대한 쪽이 좀 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쪽으로 반영되면서 올라올 거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쪽은 야구단 문제 때문에 소폭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다 반영이 됐다. 가격이라는 요소에 다 녹았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상관없는 부분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던전 앤 파이터 있잖아요. 예. 그게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고향. 예, 맞습니다. 레오폴 허민 구단주죠.
네. 지금 아마 던전 앤 파이터는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셔도 네. 위메프는 아실 겁니다. 네. 쿠팡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쿠팡이 있고 이제 위메프가 있지 않습니까? 위맥프라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위메프하고 쿠팡은 들어보셨을 텐데 위메프의 또 이제 그 설립자가 또 허민 씨입니다. 아, 그 친구? 예, 예. 그 야신 그 감독 있잖아요. 예, 김 예. 감독님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위에 오너. 예.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미국인가 가서 그 리틀 뭐, 예, 나이라서 맞습니다. 야구 데뷔했다고 했던 사람.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위메프 사장이야? 예, 맞습니다. 오너? 예, 그 사람이 또 던파 또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 그러면 예. 야구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예, 나네. 예. 그래서 결론은 NC도 된다. 예, 엔소프트 여전히 그 중국 시나리오에 대한 쪽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맞다? 확실하다? 예. 그럼 저는 오늘 다른 주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날 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OCI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OCI. OCI는 태양광의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태양광의, 우리 시청자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이라든가 독일 얘기하면서, 그 바그래프가 보여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그리고 2013년에도 한 30% 정도 올라가고요. 2014년에도 25%, 30% 올라가는 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여드리고 까먹고 있었는데요. 아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화면 예, 또 예. 준비됐어요? 예. 바로 또 거짓말 들통나면 안 되는데. 이거 맞아 이거예요. 예. 이거 보면 보세요. 2012년 30% 보이시죠? 그좀 예. 동그라미 표시 좀 해줘요. 예. 거기 그 바에 그거 딱 거기. 예. 그 보세요. 2012년에 30% 넣어놨어요. 2013년에 제가 증가율이 다운되면 얘기를 안 해. 2013년 더 늘어났죠. 37%. 예. 2014년 더 늘어나죠. 43%. 예. 이거 갖고 제가 태양광이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또 보질 않았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부터 뭐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동시효과 때. 그래서 찾아봤더니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 주가 봤더니 그런 주식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포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레포트는요. 출처는 어디냐면요. 이트레이드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거.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썼는데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폴리실리콘 아시잖아요.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5주 연속 상승했어요. 근데 킬로그램당 2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2012년 9월 이후에요.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20달러를 도달했는데 지금 주가는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지금 넘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침 20만 원 넘었었는데 보세요. 얼마야 지금 이거? 20만 5천 원이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대표한테도 우리 같이 다니면서도 예. 주식은 복잡하게 된다? 아니죠. 단순하게 해야 되죠. 단순하게 된다 그랬죠? 예. 이게 20만 원이 작년 9월, 10월 이후 처음 넘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때보다 폴리시리콘 가격이 낮다, 비싸다?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OCI의 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시리콘 가격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마켓 드라이버가 뭐냐?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마켓 드라이버 외우셔야 돼요. 예.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1대100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마켓 드라이버가 뭐냐?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식이 있잖아요. 특정한 주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뭐냐는 건데 OCI는 폴리시리콘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같이 70만 원 가겠느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톤당 70달러가 그랬어요. 100달러 간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20달러를 넘더라도 감지덕지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하나 얘기는 이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흑자 전환. 근데 흑자 전환은 여기 레포트에도 써 있는데 그 레포트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예. 2013년 1분기에도 흑자다, 적자다? 적자다. 2014년에도 적자다는 얘기겠고요. 2014년 2분기에는 이 친구는 약간 흑자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아니다.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그래서 이 친구는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2014년 2분기에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그 하반기 2분기에서 하반기 정도 가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흑자 전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 가격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중에 하나케미칼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산업이 지금 여기 보면 모듈이나 이런 그 폴리시리콘 만들고 그다음 모듈을 웨이퍼에 넣는다고 가잖아요. 예. 그쪽은 워낙 경쟁이 워낙 심해요. 지금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서 폴리시리콘 올라가면 예전에 폴리시리콘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주들 뭐 대여섯 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래 것들. 예. 아래 것들은 지금 수익성이 안 도는 거예요. 아직도. 이후연 그걸 잠깐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웨이퍼나 이런
그 다음에 조립 가공해야 돈이 아직 안 돼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선 뭘 해야 되냐면 폴리시리콘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놈. 그 놈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사실 그것도 흑자 전환이 가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하반기 뭐 2분기 잘하면 2분기 아니면 3분기인데 그건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폴리시리콘 업계가 좀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 이 정도까지가 레포트의 야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핵심이다. 예, 아까 하려던 얘기입니다. 그 이우연 부사장이 그 20달러라는 것에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그 OCI가 반응하는 이유 자체가 2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에 대한 BEP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적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아마 지금 2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 어제죠. PV인사이트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은 2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 뭐 OCI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확실해진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쪽에서는 OCI가 가장 먼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거기서 하나 더 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아까 피부 인사이트? 예. 그 좀 다시 한번 얘기. 예, 피부 인사이트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적어두세요. 이제 이런 거는 왜냐면 그 개인들도 많이 쳐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인사이트. 어디 화면에 보여줘? 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PV인사이트 S, 네. PV인사이트.com이고요. 여기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을 네. 수요일마다 공시를 합니다. 아, 매주 수요일마다? 예, 매주 수요일. 매일 가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거나 오후날 날 아침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 목요일이니까 이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그건가 보네. 예, 라스트 업데이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수요일 날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이 수요일 날 이제 공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 3%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20불을 넘어섰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20불을 돌파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OCI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다음 됩니다. 주에도 올라가는 건 모르죠, 그래도.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건 모르죠. 예. 야,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반등 이런 거 그리고 주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올라갈 여력에 대한 쪽은 있지 않나.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승원 대표가요. 공돌이 출신입니다. 공돌이.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에 강하고요. 이런 정말 이런 과학적인 얘기 있잖아요. 논리적인 얘기. 폴리시리콘 만져본 적도 없어요. 만져봤어요? 저는 구경했습니다. 진짜? 예, 왜냐면 박물관에 가갖고 봤습니다. 박물관에 이런 게 예, 있어요? 알을 때문에 박물관에 놀러 다니는데요. 박물관 가니까 그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보조품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예. 결정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전 TV에서만 봤는데. 그래서 OCI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OCI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레포트로 OCI랑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영업이익의 목표치, 영업이익의 전망치라고 그럴까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 중에 올라간 것 중에 일단 찾아보잖아요. 일단은 어제도 좀 특이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아이스코인데 현대아이스코 도대체 뭐가 잡혀 있길래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회사 측에서 단순하게 2020년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 이것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현대아이스코에 대한 EPS 추정치를 상향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EPS 추정치를 상향을 시키는가라는 쪽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그 우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의 노바 LED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특별하게 또 추진되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 에버랜드에게 제일모직에 대한 패션 사업부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돈으로 노바 LED를 인수를 할 텐데 그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시나리오에 대한 쪽도 나온 것은 없는데 EPS 추정치를 상향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패션 사업부를 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200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상향을 시켜놨거든요. 2,800억에서 3,200억, 내년에 3,6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상향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쓴 친구가요. 월급도 엄청 더 받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한 걸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것 같고요. 이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모직의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죠.
아마 올해 그 뭐라 그래요 주총회 할 때 사명 바뀐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사명이 바뀌겠죠. 제일모직을 바뀌어갖고 삼성 뭐뭐뭐로 바뀐다는 거 아니야? 뭐 삼성 뭐뭐가 들어갈지 뭐 영어가 들어갈지 한글로도 모르겠지만 제일모직이 이제 오태사가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소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소재. 삼성 신소재 괜찮은데. 아니 신소재 쪽으로 전자 소재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LG그룹의 LG화학이 화학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쪽 가면서 크게 이제 회사가 커지듯이 제일모직도 그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이 되면 정말 좋아지면 전자 소재에서 그 뭐라 그래 LED나 이런 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몰레드 이런 소재 들어가는 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딱 그런 얘기겠지 뭐. 제일모직 이제 요 구도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그 아몰레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그 지금 덕산하이 메탈하고 이제 CSL 솔라라는 그런 기업이 있죠. 최근에 이제 상장된 그런 기업인데 작년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네. CSL 솔라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CSL 솔라가 두산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납품을 했었습니다. 모듈을 납품했는데 사실은 이 제일모직에서도 아몰레드 소재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성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납품에 성공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의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노바 LED를 인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쪽 소재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뭐 덕산하이 메탈이라든가 CSL 솔라에 대한 그동안에 받았던 이 아몰레드 쪽에서의 프리미엄 밸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제일모직이 그 프리미엄을 삼성 납품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간 종목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나빠진 거. 나빠진 거요. 네. 나빠진 종목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 오늘 뭐 주가는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플렉스라든가 대덕 GDS, S맥, 뭐 이녹스 이런 대표적인 핸드셋 부품주들에 대한 EPS 추정치를 지금 대거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70%? 예,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동안에 그 보고서 쓰고서 수정을 안 했다는 거로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만큼 핸드셋 쪽에 대한 매출이 4분기에 상당히 좀 저조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표가 말을 조심해야 돼. 예. 그 친구가 일을 하다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정하겠습니다. 친구가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예. 나름 다 열심히 하고 고심해서 한 건데 딱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 보면 화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인터플렉스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 삼성에서 탈락되면 인터플렉스는 끝난다. 그래서 그 하한가 가는 첫날이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정말 인터플렉스가 아니고 그건 다른 기업이었죠. 근데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리포트를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화나는 보고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친구가 쓸 레포트를 안 읽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런 거지. 왜냐면 증권사면에 다 있고 어저께 그렇게 칭찬했지. 키움에 누구 김무슨 김지현 애널리스트. 그런 친구 말만 잘 들으면 맞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반성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 코너에서 정말 저희가 좀 내공이 뛰어난 분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키움증권에서 작년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에 1등은 우리 김춘달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김춘달 전문가 다음으로 아깝게 2등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김성훈 전문가인데요. 김성훈 전문가는 작년 하반기 전체 3등이에요. 2위인데요. 2등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타이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까? 3개월 있죠, 3개월. 6개월뿐만 아니라 3개월도 2등 했어요. 3개월도 2등하고, 하반기에도 2등하고. 그래서 약간 억지로 만든 이관왕 같아요. 몸무게도 2등 아닙니까? 그것까진 몰라. 아닙니까? 또, 오늘 그래서 베스트 전문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저는 이제 여기서 했겠지만, 저희 방송점이니까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인사부터 하세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나 그 시간이나 다들 똑같이 인사 받으시는 분들인데, 앵커 바뀌면 계속 인사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성격 이상하신데요. 앵커 바뀌면 계속 인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사를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성훈 전문가님. 이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항상 2등, 3등을 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예, 그래요. 예. 왜냐면 2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만났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곤 했는데, 예, 예. 그 김성원 전문가께서 1등을 했으면 저한테 자랑질을 엄청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 번도 안 했는데 2등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2, 3등 했다는 거야. 이게 제가 김성훈 전문가님 잘 알지 않습니까? 쭉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어. 항상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이렇게 딱 거의 섀도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은 스타일이에요, 축구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뚝 공 하나 떨어지면 탁 차서 골을 넣는 그런 그래요? 스타일이죠. 거기 딱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은 반대되는 인물인가? 아, 지금 이 시간은 전희양 씨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우리 예전에 그 심장이 2개 있는 친구 있잖아요. 박지성이. 세미소사,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박지성 얘기 나올 때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뛰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9km 뛰었다, 10km 뛰었다는데 예. 제일 반대쪽에 있는 친구네요. 그렇죠. 제일 안 뛰고. 그렇지만 반대쪽. 스트라이커 같은 분이에요. 스트라이커 같은 분이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데요. 김 전문가님. 작년에 2등을 꾸준히 2등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래쪽 훅 꺼진 적이 없다는 건데 대체 어떤 쪽에 종목군을 주로 하셨어요? 아니,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했는지. 사실 뭐 계속적으로 채널K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베스트를 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제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가 됐고 또한 그 중국 증시가 그때 상승을 하면서 집중했었던 민감 섹터들이 그 시장에서 중심 주도주가 됐었던 그런 부분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변화를 크게 주지 않았었고 그 뭐 7월 달부터 8월 달 계속적으로 민감 섹터 쪽으로 집중했던 부분을 사실 1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그 제가 그 고집을 피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번 주도주는 당분간 그 주도주가 그 영원한 주도주는 없지만 꾸준하게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그 주도주 물고 늘어지기를 했던 게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물고 계속해서 꾸준히 한 건 이제 좋은데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로 왔잖아요. 2014년. 딱 보니 2014년도 내가 보기 2등은 맡아놓을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왜냐면 성격이나 딱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바뀐 게 없거든요. 작년 하반기랑 올해 지수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꾸준하게 물고 갈 주식 쪽은 어떤 쪽을 위주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싸리 신고가 종목을 그냥 달라붙는 게 기술적으로 오히려 그게 좀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신고가 그렇죠. 따라잡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신고가를 내는 종목 쪽으로 달라붙는 게 사실 그런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지금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시장이 안정화돼서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면은 그때 가서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저점이 붕괴되어 있는 종목들. 그쪽으로 옮겨가도 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시장 흐름이 나오려면은 결국 시장이 추세를 만들어서 추세 상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 상승 시장이 아닌 변동성 시장에 갇혀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그 틀에 맞춰서 전개하기보다는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또 시장이 만약에서 한 번 더 빠져서 그 낙폭과대 종목들이 가격 매트가 발생이 되면 낙폭과대로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숨을 좀 쉬십시오. 깜짝 놀라서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지금 매매 진행을 하실 때 오히려 지금은 좀 유연한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그 집중하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유연성이 가장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최근에 그 올해 개장하고 나서 지금 뭐 어제도 전지현하고 자꾸 헷갈려서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대형주가 올해는 더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사실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사실은 이 중소형주 섹터들이 훨씬 더 지금 좋단 말이에요. 특히 뭐 호텔신라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뭐 메리톡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성훈 전문가님도 지금 방금 신고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쪽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래도 대형주인 건지. 저는 뭐 성격상 대형주에서 잘 안 벗어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원유 가격 자체도 하락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숨겨져 있는 악재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가스공사도 5.5% 정도의 가스 요금 인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1월 1일에 첫날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 봤을 때에는 저는 뭐 중소형주의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의 신고가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반도체 가격 자체도 지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굳이 국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신고가 나온 종목으로 뭉뚱그려서 같이 움직여야지 중소형주 신고가 쪽으로만 가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대응에서 유연성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예. 그 김성훈 전문가의 말씀에 제가 진짜 동의하면서도 예, 예. 제가 이제 개인 투자가라고 아마 가정을 해보죠. 네, 예. 그 아마 시청자도 여기 1,600명 정도 되시는데 물론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막 이런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고객분들과 회원분들 오랫동안 하셨던 분은 이제 김성훈 전문가랑 서로 말해요. 합이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현대중공업을 하자 했다가도 예. 야, 이거 좀 아니니까 요즘 쉬었다가 다음에 해보고 정말 한죽전력 이런 거 해보자. 예. 이런 거 되는데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쫓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적이 좋았다. 아니 그 개인적인 실적이 여기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혹시 공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야, 저 사람 좋다 해갖고 옮겨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새롭게 고객 되신 분들은 딱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지금 오셨는데요. 지금은 신고가 나가는 한국전력이다. 네. 아니면 신고가 나가는 뭐 SK하이닉스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 손이 안 나가죠. 솔직히 손이 안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걸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사? 그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개 XX 나올 수 그렇죠. 있다고요. 네. 저는 그래서 미리 먼저 회원들한테 제가 이런 걸 추천을 드리면은 이런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이걸 줘? 이렇게 미리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미리? 네,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친구 회원들한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일정한 부분을 일 들어가서 먹어봐야 된다. 먹어봐. 그러니까 수익을 내봐야 된다. 수익을,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신고가 낸 종목 쪽에서 수익을 내보면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계속 먹을 줄 안다는 듯이 신고가를 낸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아 들어가게끔 해드리죠. 강제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서 또 이제 정확하게 본인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성훈 전문가 방송 스타일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동의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손이 잘 안 나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런 거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김성훈 전문가님을 찾게 되면 그런 어떤 매매 패턴에 대한 변화 같은 걸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직이론 그런 거 혹시 아니에요? 전직 이 영업맨이기 때문에 전 직장 예. 제가 말하는 전직은 전 직장이 예. 용 무슨 용? 용팔.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 용팔이보다는 아무래도 영업맨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인드를 알아요. 전직이 영업하셨었어요? 제가 영업만 거의 영업통이잖아요, 제가. 정말로? 예. 아까 기억나네요. 예. 오셨다는 얘기 예.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제가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게, 지금 작년에는 좀 꾸준하게 가는 거. 네. 올해는 지금 시장상에 아직 방향성이 안 잡히니까 신고가 나가는 거의 흐름인데요. 네. 반대되는 하는 거 여쭤볼게요. 네. 제가 종목 하나 딱 집어서 여쭤봐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이거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좋은데 제가 이제, 저가 이제 머니터 괜찮습니다. 방송이나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올해 닭고스 보는 거가 네. 훅 빠진 거. 저는 하여튼 제일 많이 빠졌다. 네. 저라면 누가 뭐라 하든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이에요. 네. GS건설이 작년 초 대비 5분의 1.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년도 대비 5분의 1 떨어졌거든요. 제가 저희 방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GS건설을 갖고 얘기할 때 25,000원이 올 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회사 채가리 다 발행한 회사다. 25,000원이면은 이것저것 싹 팔아가지고 다 가라. 그건 거짓말 했네. 헬스 때도 발행한 건 아니죠. 아니, 얼마 그때- 전에 또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적을 처음 적자를 발행을 냈을 때 1차 한 1조 원 정도 발행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이 있기 때문에 부도는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25,000원대에서 그냥 싹 질러서 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막상 그 가격이 왔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외면했어요. 후달려. 그렇죠. 그냥 저도 사실 말은 그 얘기를 얼마에 해놨냐면은 4만원대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25,000원이 왔는데 막상 와서 가격이 보이는데 야
야, 드디어 왔습니다. 진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막상 오니까 저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GS건설이라든지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지금 많이들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또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려가면서 굳이 그걸 사지 말고 돌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간 거 아닙니까? GS건설은 돌아갔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GS건설 자체가 돌아간 부분이지만 전체도 건설업종이 완전히 돌았다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도는 업종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긴 나중에 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와 그리고 강하게 돌아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이제 바쁘시잖아요.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엄한설이 잘 안 하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적으로는 뭐 만나봤고 그랬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우리 한번 네. 탈 때고 해왔잖아요. 그때 원희가 IPS. 그러니까 됐고요. 원래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예.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예. 이 시간이.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보니까 김성훈 전문가님이 예. 내공이 갈수록 늘어나. 그 내공이 원래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말 이상하시는 거 절반 이상이 본인에 대한 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숨은 고수다. 그리고 주식 쪽에서도 확실히 보게 되면은 숨은 고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정말 예전에 제가 4년 전, 5년 전 했을 때 채널 걔랑 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들 겸손해지셨네요. 예,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을 위하는 마음. 우리 아까 딱 솔직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약간 그런 게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좀 겸손해진 거가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죠.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베스트 전문가 듣는다. 오늘 또 활발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저희 두 남자 쇼의 핵심 코너 중에 핵심 코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토크 배틀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예. 네, 세계론, 그 안에서도 조금씩 쪼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이슈가 되겠는데요. 오늘 해외 이슈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대표? 네,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어차피 계속 진행이 된다. 네. 지금 FOMC 의사록을 열고 봤더니 상당히 매파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버냉키가 제시할 때는 2014년 여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완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내년까지도 테이퍼링에 대한 쪽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올해 안에 마감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다우존스 중심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났었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정말로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저주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 굳이 외국인들로서는 이머징 마켓에게 강하게 이제 매수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요인이 좀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보다 좀 불안한 그런 요인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돌아오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엔저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외국인에 대한 지수 상승에 의한 랠리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시장은 지수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켓 드라이브가 아주 확실한 종목군들 SK 하이닉스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오르는 OCI라든가 그리고 또 중소형 섹터에서 중형주에서 신고가 가는 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요 매매 자체나 아니면 투자 자체를 압축하셔야지만 1분기에 수익률에 대한 창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똥단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아침에 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의사 회의록에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빨리 더 양쪽으로 주서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 아니었어요? 연말까지 해도 빨리 끝내자. 그리고 지난달에 100억을 줄였잖아요. 850에서 750, 100억 달러를 줄였는데 그거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딱 그 얘기가 쉽게 해서 핵심이 되겠는데요.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지 아니면 이 대표를 어떻게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경제TV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제 느낌인데요. 예, 예. 이머징 마켓에서는 아픔이 클 거다. 이머징 마켓에는 생각보다 더 빨리 아픔이 클 거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만큼 빨리 늘 그러잖아요. 컴백 투 USA. 이것만 얘기하면 다 끝납니다. 예. 컴백.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니까 약간 뒤로 싹 보잖아요. 예. 뭐가 있냐면 빨리 끝날 수가 있겠구나. 예. 이게 돌아오는 것이 빨리 끝낼수록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질질이 오히려 2년이고 3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아싸리 6개월이면 6개월, 뭐 9개월이면 9개월에 빡 끝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긴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머징 마켓의 아픔이 거기다가 요즘 일부 국가도 있잖아요. 예. 뭐 태국도 그렇고 터키 이런 애들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좀 회피하는 심리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좀 우려감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저도 그쪽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경상수지 적자국과 경상수지 흑자국 간의 차이는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맞아요. 아까 저도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펀드 흐름을 하는 거가 두 개 있잖아요. 예. NSC랑 FTSE인데 문제는 FTSE는 영국 쪽인데 유럽 쪽에서 좀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에는 선진국인데 보다 큰 MSCI가 이머징으로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훅훅 같이 빠질 때는 그 안에서 아무리 거기서 잘해봤자 큰 판 자체가 축쟁이면 거기서 아무리 왕초노릇 해봤자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슈의 그 부분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물론 제가 너무 해석하면 그래도 불안감이 짧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악재의 시각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는 이머징 마켓 부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유럽이라든가요. 그런 쪽에 다 분위기, 남미 쪽에 대한 분위기가 쭉 나오면 오늘 하루 정도 뉴욕도 보면 분위기가 좀 대충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내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네, 국내 이슈는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뚱딴지 같이요. 국내 이번에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특히 한나라래 새누리? 예. 새누리당에서도 또 최고위원의 한 명이 정우택 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인가 그분이 이제 금리 내리도록 좀 압박을 했다 얘기 나왔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 키움의 전지현 앵커들 전지현 애널리스트도 뭔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했는데요. 결국 뚜껑 열려 보니까 뭐 다수의 생각했던 대로 예. 금리는 동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 키움증권 의견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을 얘기하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7개 증권사에 대한 금리 전망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17개 증권사 모두 인하, 인상 없이 모두 다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전문가들의 90% 이상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이제 동결 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에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부 이제 의견들이 좀 돌아서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동결에 대한 쪽에 계속해서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마치 현 정부와 어떤 대립각을 마치 내세우는 듯이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겨지고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또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여태까지 동결에 대한 쪽을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3월 30일까지죠. 그때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분기까지는 동결에 대한 쪽이 좀 유지가 될 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동결 가능성에 대한 쪽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1분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급격하게 자산 이탈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금리에 대한 쪽은 동결이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채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나면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코멘트를 하는 정도인데요. 금리를 전 또 왜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도 약간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휩쓸리는 와중인데,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금리를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반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떠나서 그런 그 휩쓸리는 판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오늘 금리가 원래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주가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요, 금리가 중요한 판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정도로 오늘 저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 정도. 왜냐하면 제가 크게 그 부분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붙어보죠. 예. 왜냐하면 이건 정말 크리티컬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데 OCI 올라가면 항상 많은 개인 투자들이 싸니까 예. 하나케미칼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변주들 있죠. 메이커나 가공업체들 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많이 간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OCI가 더 나갈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OCI 그 손익분기점이 20불, 폴리실리콘의 손익분기점이 20불이기 때문에 20불이 넘어갈 때 OCI의 실적의 탄력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에 베팅하는 것은 맞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그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관점이고 주식에 대한 관점에서는 하나케미칼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예, 주식에 대한 관점. 왜냐하면은 과거에서부터 이 하나케미칼은 당연히 적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 이 부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도 또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항상 이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때 더 높은 상승 탄력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싸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을 선택한다라고도 얘기하시지만 하나케미칼을 주식에 대한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나쁜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 바꿔야 되나? 왜냐면 제가 팔랑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OCI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케미칼 이성원 대표 얘기하니까 훅 넘어가긴 하는데 전 오늘 또 소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케미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 네. 역설적 보면 하나케미칼이나 한화 쪽 한자 들어가는 거, 한화자 들어가는 거. 제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증권회사 있고 키미도 있고 모니터링 와중에 한화 쪽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여태까지. 오히려. 네. 그쪽에 가서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왜요? 네? 하나가 싫었어요, 저는. 싫었어요? 네. 네. 그리고 딱 싫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게 하나 그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 제대로 판단을 해갖고 싹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하나 이글스, 또 묻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류현진 좋아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 케미칼과 OCI의 차이는 제가 아는 거. 주식은 모르겠어요. 주식은 얘기 들어보니까 딱 싸니까 훅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게 뭐냐면 단거리 경주해갖고 이게 앞으로 지금 일주일 한 달이면 지금도 요땅 하면 OCI보다 하나케미칼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면 딱 그런데 문제는 저는 폴리실리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OCI가 나오는 단가가 있을 겁니다. 아까 BEP 얘기했잖아요. OCI가 폴리실리콘에 톤당 20kg면, 킬로그램당 20달러면 돈을 벌기 시작한다. BEP가 맞는다 그러면요. 제가 아는 한요. 하나케미칼은 상상 이상으로 더 올라가야 돈을 벌 겁니다. 상상 이상? 네, 상상 이상으로.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그거는 하나케미칼의 레포트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전 디스하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케미칼과 OCI는 쉽게 얘기해서 BEP가 많이 다르다. BEP가 많이다.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전 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 20달러, 25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다코스 있잖아요. 다코스는 삼성정밀화학이다. 삼성정밀화학? 삼성정밀화학은요. 이게 한 7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 받은 기업입니다. 7분기 연속 어닝 쇼크예요. 서프라이즈는 근처도 못 가봤어. 아니, 시장에서는 태양광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반응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코스죠.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코스예요. 다코스예요.
삼성정밀하고 비료 때문에 한다 이런 애들은 완전히 그 하수입니다, 하수. 거긴 트레이딩만 하고 돈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 쩐치기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셔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 레포트 한번 찾아볼 텐데 소개해드릴 텐데요. 삼성정밀하고 폴리스크론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OCI랑 하나케미칼은 같은 방식을 해요. 예, 예. 제가 알기엔 기술적으로요. 그 삼성정밀하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요. 그 가격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격대로 만들어요. 기준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를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주변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변에요. 삼성정밀하게 좀 다니는 친구가 있다거나 친척이 있다거나 폴리스크론 쪽에 업계를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제 말이 정말 저도 잘 100% 확신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코스라 말씀드렸는데 삼성정밀하기 폴리스크론 가격이 정말 올라가면 25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그동안에 7분기, 올해 아마 4분기도 아마 어닝 쇼크일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예, 예.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예. 삼성정밀하고 볼 필요도 없어요. 주가. 거의 뭐 개바닥이에요. 말만 삼성이지. 아, 개바닥이에요. 득보잡이죠, 득보잡. 완전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크게 올라갈 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딱 간단히 하겠는데요. GS건설과 삼성엔지니 어떻게 보세요? 그건 GS건설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GS건설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내수 부스팅에 대한 얘기 전전 애널리스트가 했잖아요. 그럼 내수 부스팅 플러스에서 해외 사업장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합쳐진다라면, 오히려 두 개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GS건설이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더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두 개 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어느 거사나 똑같다. 어느 게 빨리 갈 것 같아서 옮겨갈 필요 없다. 그냥 똑같은, 모든 두 개의 주가의 스토리가 똑같다는 것 같고, 스토리. 스토리는 똑같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급하게 빠진 건 GS건설. 급하게 빠진 건 GS건설. 저 보세요. 2002년 12월인가? 제가 예. 봤더니, 어저께인가 제가 봤는데요. 2002월 달에 11만 원인가 했었어요. 작년 2월에. 예, 예. 5분의 1 갔어요, 5분의 1. 아까 25,000 얘기했잖아요. 그 예,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이승원 대표 그랬잖아요.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여기서 28,000원이었잖아요. 삼성 며칠 전에 말할 때 그 GS건설 예. 방송할 때 지금 예. 3만 몇천 원이 벌써 훅 갔는데 오늘 예. 올라서 28,000원에서 25,000원 가면 어때요? 10%인데 예, 더 예. 떨어지겠냐는 아주 단순한 논리고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64,000원이면 20몇만 원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예. 58,000원 이럴 때까지. 예. 더 이상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똑같다. 어제 그 얘기하니까 시청자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채팅창에다가 대한전선은 끝이 없이 떨어지더라. 대한전선, 대한해운 이런 애들. 저는 전선주, 해운주 관심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말하는 거는 삼성이나 GS건설이 떨어지면 더 얼마나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저쪽까지 예. 갈 수 있겠지만 똑같은 논리다. 같은 논리로 접근해도 좋다. 똑같은 아니 그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거 사도 된다? 아니 아무거나 두 개 사두면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갖고 다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흑자 전환하는 순간에 떠올린다. 아, 흑자 전환. 아니 원익 IPS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원익 IPS 최근에 보게 되면 아주 탄력적이죠. 예. 예. 지난번에 원익 IPS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 IT 팀의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키움증권. 키움증권이죠? 예, 그 친구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김성훈 전문가 나오기 3달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예, 친구가 예.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건데요. 나중에 그 친구 한번 데리고 나오면 제가 또 예.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코너입니다. 두 남자 하이로 코너인데요. 하이로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룰이 어떻게 되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5번 했는데요. 또 제가 또 어떻게 또 이겼습니다. 살펴보시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아, 저보다 아래로 갔잖아요. 이거 가격보다. 제가 아래로 갔네. 아이, 내가 이겼다니까요. 하이로 갔을 텐데. 똑같이 하인데 예. 이승원 대표는 그 가격을 위로 했는데 그 가격 아래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제가 아래로 갔다고요? 아, 내가 이겼다고 예, 예. 알고 그래. 예, 예. 믿으면 돼요. 제 말이 진실이니까 제가 예, 예. 오래된 건 기억 안 하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건 기억하는 남자예요. 예, 예. 그래서 3대2인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확인하지 마세요. 예. 뻔하니까. 곤란합니다. 곤란한 일 생기고 확인하면요. 예. 오늘 걸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뭐 하이로 보겠습니다. 하이? 예, 예. 아, 하이? 예, 예. 오늘 머리가 더 높아졌어요. 아, 머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하이를.
왜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뭐 내릴 만한 그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없어 보이고요. 오늘 만기 쪽인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외국인 매물에 대한 좀 그 수급 변화에 대한 쪽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종가상에 그렇게 크게 밀리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뭐 그 만기 쪽에서 놓고 보게 된다. 만기 날 이 지수를 하이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좀 하이 쪽에 조금 베팅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예. 옵션 만기인데 뭐라 그래요? 세 마녀, 네 마녀가 합치는 날 있잖아요. 예, 예. 네 마녀란 말 있잖아요. 예, 예. 오늘은 그날은 아닌데 네 마녀. 우리는 그 영어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녀란 마녀. 예, 예. 위층인데 해갖고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마녀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녀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식 예. 표현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긴 날은 세 마녀건 네 마녀건 옵션이건 해서 미친 겁니다. 미친 X의 날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맞출 수 없는 날인데 그냥 오늘은 그냥 재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한다 그러면 2시 50분까지가 맞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근데 저는 로우로 잡겠습니다. 로우로. 네, 근데 이유는 약간 뭔가 필요해요. 뭐가요? 왜냐면, GS 건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죠. 예, 예.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시장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피로감이 있어요. 피로감이 있다? 네, 수급에 이렇게 빡빡 들어오지 않아요. 올라간다,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냥 휙휙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렇다고 많이 내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겠고요. 예. 오늘 기준점 잡겠습니다. 1955.02포인트니까요. 1955 잡고요. 저는 로로 잡고, 이수건 대표는 하이로 잡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따질 거 없어요? 예, 예. 건의사항. 네, 건의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팝빵 예. 화면 한번 가능하면 띄워주세요. 예. 저희가 어저께도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저희가 세팅하기 때문에 조금 VOD나 팟캐스트 올리는 게 약간씩 늦어지는데요. 오늘은 6시 전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 팟캐스트 스마트폰이나 해서는요, 팟캐스트 팟빵도 되고 다른 팟캐스트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튠즈에서도 되는데 그래서 두 남자 쇼를 검색하세요. 두 남자 쇼를 검색하시면요. 거기 보시면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 네,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구글 플레이 아마 안드로이드를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팟빵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네. 팟캐스트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팟빵 팟캐스트 앱을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팟빵에 그럼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PC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남자 쇼라고 해서 두 남자 쇼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남자 쇼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구독 신청을 PC 모바일 화면에서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데일리로 저희 이제 그 방송에 대한 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앞에 그 용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5분 시황에 대한 쪽이 올라가는 날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날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송과 관련된 건의 사항에 대한 쪽을 이곳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매일 방송 준비하시느라 욕 보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욕 보신다고? 예. 지금 계속해서 욕까지 안 보죠, 제가. 예,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들 게시판을 통해서 반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하루에 600명 정도가 다운받아서 보시거든요. 예. 700명. 그러니까 조만간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보시고 혹시 못 보신 분들 나중에 이 코너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남주 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똑같이 내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내일 오후 1시. 내일은 또 출연자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유창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